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오송이죠, 오송? 네네, 오송읍이요. 네, 청주? 네, 청주 흥덕구의 오송읍. 흥덕구 오송읍. 네네네. 네,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한번 개괄적인 지도 보면서 어떤 분위기였고, 작년엔 투자자가 어땠고, 이런 분위기들 설명을 좀 해드렸고, 간단하게나마 좀 현장 분위기나 이런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청주가 되게 커요, 생각보다. 우리가 4개 구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인구가 85만이에요. 크네. 네, 커요. 상당히 커요. 그래서 솔직히 다 돌아보려면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거든요. 저도 이제 지난번에 강의 준비할 때 돌아다니면서 정말 토하는 줄 알았거든요. 너무 넓어가지고, 토하겠다 막 싶을 정도로 해가지고, 되게, 지방에는 되게 넓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네. 이 사실 청주의 메인은 흥덕구. 흥덕구. 근데 사실 읍면리, 투자자한테 읍면리는 사실 그렇게 잘 다가가지 않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와닿지 않지, 좀 약간. 네, 워낙 후미지고 약간 뒤떨어져 있고 인구가 적고 약간 완전 시골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청주의 오송읍은 다르죠. 떠오르는 약간 신도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새로이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고 실제적으로 지금 작년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냐면 많이 오른 단지는 한 2억 3천, 5천 막 이렇게 올랐어요. 아니, 여기 단지도 몇 개 없는데 네네네. 그렇게 올랐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방사선 가속기 그 뜨기 전에는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쭉 그냥 보합이었거든요. 심정지? 네, 심정지로 쭉 가다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조금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 한 몇 천이 뛰고, 그때만 해도 들어가도 괜찮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반기에 또 한 번 뛰고 올 초에 또 한 번 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오송의 메인 단지가 호반 메르디움, 모하미레드, 롯데캐슬 요 세 개의 단지 지금 우리가 가운데 와 있거든요. 근데 그 단지가 거의 메인으로 여기 오송에 차지하고 있는데, 요 뒤쪽으로 상업단지가 또 조금 있어요, 정말. 지금 호반 메르디움, 롯데캐슬, 모하미레드 이렇게인데, 모하미레드랑 롯데캐슬 그 위쪽으로 형성된 그 상업지구가 딱 있거든요. 네모나게. 거기 학원가랑 먹을 거랑 그게 다예요. 이 오송에서는 사실 편의시설이나 이런 인프라는 좀 부족하다는 거지. 일자리만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오송읍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청주 원래 그 원도심 원래 거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네. 내가 이제 오송에 일자리가 있어. 그래도 내가 오송에서 살까 흥덕에 가경에 살까를 고민을 해요. 가격대가 1억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경 신축에 살고 싶다 그러면 돈이 있다 그럼 그쪽에 사는 거고, 근데 나는 거기까지 갈 돈은 좀 부담스러워. 그러면 내가 오송에 그래도 일자리 가까우면서 그나마 좀 신축급, 왜냐면 청주에 원래 원도심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그나마 좀 중신축에 좀 신축에 가까운 좀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러면 한 1억 정도 덜 부담되는 쪽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여기 산업단지 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시겠네요? 그쵸. 여기 산업단지 분들도 많이 살고, 청주에 이제 SK 하이닉스 이런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오진 않죠, 솔직히. 청주가 세종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세종이 너무 많이 오르고, 그러면서 세종이 오르면서 대전도 막 올랐잖아요. 대전 오르고 나서 얘네들이 너무 오른 거예요.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너무 오른 애들을 가기 부담스러우니까 그 다음에 돌아본 데가 청주거든요. 근데 청주를 돌아봤는데, 청주 안에서 흥덕구가 메인 구고, 그 메인 구 안에서도 세종이랑 제일 가까운 오송읍이, 정말 그 오송읍 바로 옆에 오히려 그 청주 본 도시보다 더 가까워요. 조치원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조치원이 세종에 속해 있거든요. 조치원 읍 막 그쪽에 또 도로가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또 2024년에 이제 개통이 다 되는데, 이 오송을 지나면서 가거든요. 그리고 이 오송역에 지금 KTX랑 XRT가 지나가는데, 청주에서 어떻게 보면 그 다른 도시와의 연계에서 교통으로 이동하기 제일 좋은 데는 또 여기일 수 있는 거죠. 뭐 청주 공항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 좋은 교통 환경은 여기 오송에 이제 다 몰려있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오송역이 여기 있으니까. 방사광 가속기 이슈로 한번 떴습니다. 네네. 네. 근데 사실 방사광 가속기 이슈는 오창 거예요. 오창읍이 메인이거든요. 그 오창읍의 그 산업단지 안에 테크노폴리스, 오창 테크노폴리스 안에 들어가는 애인데, 가격은 여기가 더 많이 올랐어요. 오창은 지금 3억대거든요. 3억 전후 가격인데 여기는 5억 전후예요, 지금. 방사광 가속기에 일자리에 호재가 있지만, 교통 호재나 이런 개발, 이런 호재는 다 오송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오히려 그 수혜를 받은 그 단지랑
그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파트 몇 개 없지만은 네네, 몇 개 네. 없어요. 네, 몇 개 없지만 이게 네. 한 개 딱 보입니다 여기. 네, 함께 보이고 그 옆에 도로 건너서 좀 몇 개 있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여기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호반 베르디움, 모아미레도, 롯데캐슬 요 세 개 안에서 좀 제일 선호도가 높고 그 밑에가 이제 대원 칸타빌이라고 있는데 대원 칸타빌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서 투자자들이 이거 휩쓸고 그 다음 밑으로 많이 또 내려갔어요. 뭐 몇 개 아파트 단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구석구석 다 살펴볼 정도의 캐파도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트라이앵글 네, 여기서 다 보이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개괄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이는 아파트가 롯데캐슬이고 요 뒤쪽에 있는 게 호반 베르디움이고 요 앞에 있는 게 이제 모아미레도예요. 그래서 오송읍에서는 이 세 개의 단지가 트라이앵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메인 평형대가 30평대, 33평대, 35평대 이렇게 되는데 걔네들이 지금 5억 전후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매물 나오는 거는 더 사람들이 부르죠. 요새 분위기가 어떠냐면 그냥 높게 불러요. 앞으로 더 오를 거니까 이 가격에 네가 사갈 거면 사고 말려면 말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좀 비싸게 내놓지만 어쨌든 실거래가 된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5억 전후로 지금 거래가 거의 됐었어요. 이 모아미레도는 그 앞에 호수 공원 뷰가 잘 나오는 단지고 이 롯데캐슬은 상업지구나 이런 학원가가 좀 가깝고 밑에 있는 호반 베르디움은 대단지면서 어쨌든 요 세 개의 단지의 특징이 비슷비슷해요. 위치나 이런 게. 그래서 사람들의 선호도가 비슷비슷한데 뭐가 하나 팔렸다. 요새 매물이 워낙 없잖아요. 그래서 매물이 하나 어디 팔렸다. 그럼 그 가격이 제일 높은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단지에서 또 하나 팔렸다. 그럼 그 단지가 또 가격이 높아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격을 비슷하게 가는 단지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세 개의 단지를 좋아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단지 내에서의 애들이 움직일 때 도로가 안 다녀서 단지 내에서는 정말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엄마들이 걱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세 개의 단지에서 만약에 집을 못 찾았다. 그럼 그 밑에 이제 대원 칸타빌이나 길 건너 휴먼시아를 가는 편이에요. 근데 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이제 있는 단지가 임대 아파트고 그 옆에 단지가 민관이어가지고 자재라던가 동간 간격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조금 여기와는 좀 다르게 좀 사람들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요? 이쪽에 대한 좀 선호도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업지구 자체가 또 여기 모아미레도랑 롯데캐슬 바로 뒤에 형성된 거기가 메인이고 그게 다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편하게 이용하려면 좀 그쪽으로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좀 이따가도 가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송읍에서 또 하나 또 챙겨볼 단지가 하나 있는데 그게 힐데스하임이거든요. 힐데스하임? 요 옆에 이제 모아미레도 앞에 있는 호수공원 안에 쌓여져 있는 약간 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힐데스하임이라는 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대형 평형만 있는데요. 44, 50, 이제 64 이렇게 평형이 있는데 44평이 지금 실거래가 5억 1000까지 돼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기 메인 평형 30평대가 지금 5억 전후로 가격이 나오는데 여기 베르디움, 모아미레도 여기 전체적으로? 롯데캐슬 여기 세 개의 트라이앵글 단지가 그 정도 나오는데 힐데스하임은 대형 평형인데 44평인데 5억 1000에 지금 거래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10평 정도가 더 넓은 건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같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힐데스하임은 인프라를 바로 걸어서 활용을 못하고 공원에 쌓여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는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나름 사장님들 얘기로는 괜찮다고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힐데스하임은 좀 약간 주거 공간 우리가 이제 여기 오송읍은 워낙 작은데 그 안에서도 좀 약간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40평대인데도 여기 30평대 가격이랑 비슷하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좀 대형 평형만에 이제 특화된 그런 게 있는 거죠, 나름대로. 그래서 차로 충분히 이동 5분 10분이면 차로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상업지구로 올 수 있지만 그런 불편함은 있어서 좀 약간 외따로 떨어져 있는 단지로 나중에 좀 하나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송읍에 이제 생활권이랑 인프라랑 이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곳이 여기예요. 아담하죠? 여기에 지금 스터디 카페랑 학원가랑 뭐 수학, 영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에 오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원가거든요. 여기 30평대 메인으로 몇 개가 있어. 근데 거기에 학원가가 형성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소득 수준과 이 사람들의 양식을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술집 이런 거만 있다. 그럼 여기는 조금 안정화되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상업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가가 잘 들어가서 있다. 심지어 저기 스터디 카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 스터디 카페가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도 들어올 정도면 여기가 그나마 알차게 좀 형성이 되어 있다. 이게 주거 단지를 받쳐줄 만큼 좀 안정적으로 좀 알차게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앞에는 또 횡이에요. 여기 아파트를 마주보고 있는 여기 상가가 여기가 메인이고 여기가 가장 비싸게 형성되고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저쪽에 이 상업지구를 넘어서면 이제 다 일자리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유명한 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도 이쪽에 있고요. 요새 산업단지를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아파트들을 투자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사실 그거거든요. 이 산업단지가 낙후되어 있는 제조업 중심이냐, 아니면 반도체 중심이냐, 아니면 공공기업 중심이냐. 그러면 얘네는 지금 생명과학산업단지라고 해서 LG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공공산업기관도 많이 들어와 있고, 보건 쪽에. 그리고 그 주변으로 보면 되게 번뜩번뜩하게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일자리가 알짜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알짜 일자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다 여기밖에 올 수가 없는 그런 좁은 상권이지만 나름 알차다. 그래서 요것만으로도 좀 이제 주거랑 같이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충분히 좋게 자리 잡은 상권이라고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더 올라갈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까? 지금 이게 5억 전후거든요, 가격대가. 청주 흥덕구의 복대동 하면 1위거든요, 지금. 거기 지웰이 지금 7억, 8억 막 이래요. 근데 여기가 이제 5억이거든요. 네. 근데 걔네가 더 간다. 그럼 여기도 더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송절동에 테크노폴리스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 단지들이 또 몇 개 몰려 있는데 걔네들도 지금 5억대 정도 하거든요. 5억, 6억 사이 뭐 이렇게 가격이 가는데 그러니까 걔네들이 더 먼저 가면 이제 얘네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오송읍을 주변으로 해서 오송 역세권 개발, 도시 개발, 그리고 제1생명과학단지, 제2생명과학단지, 제3생명과학단지까지 해서 일자리가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 오송읍의 특징은 주거 공간이 단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오송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한 3,200세대 정도를 주거단지를 새로 조성한다고 발표를 하긴 했어요. 근데 단지가 그렇게 조성이 되고 하더라도 주변에 일자리가 워낙 많을 거기 때문에 단지의 약간 희소성?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그 제2생명과학산업단지 그쪽으로 생기는 단지들은 대부분 좀 임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여기 오송 1생명과학단지 쪽에 있는 이런 여기 단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메리트, 희소성 이런 것들은 좀 꾸준히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자리에서. 왜냐면 직주 근접을 또 타지는 사람 본 그 흥덕구까지 가려고 하면 차로 20분은 가야 되니까 아침에 5분 잠이 아쉬울 때 직주 근접에 있는 이런 단지들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걔네랑 얘네랑 가격 차이가 어떻게 보면 걔네가 더 비싸니까 또 여기가 더 싸니까 메리트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청주가 앞으로 자급자족 도시로 계속 지금 변모하고 있잖아요. SK 하이닉스 공장은 계속 증설하고 있고, 그리고 세종이 그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포화 상태여서 그걸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청주로 또 넘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수요들까지 생각해서 본다고 한다면 오송은 나름 괜찮지 않을까. 대신에 지금 그래도 가격대가 지금 1년 만에 거의 2억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가격적인 부담감이랑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한 번 좀 가격이 오르면 좀 숨고르기라고 하죠. 숨고르기 하고 좀 시간이 지나서 적응이 되면 다시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오송이 오르려고 하면 어쨌든 그 청주 흥덕구의 메인 대장들. 대장들이 먼저 가야 되죠.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가격을 많이 치고 가면 얘네들이 좀 키 맞추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잔체 내에서도 호재가 이제 발현이 되고 일자리들이 더 많이 이제 생길수록 가격이 조금 더 받겠죠. 그래서 흥덕구의 가격을 이쪽을 견인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여기 안에서 이제 개발 호재라던가 주변의 일자리들이 지금 개발되어 있는 아까 생명과학산업단지가 3까지 지금 시리즈로 되고, 그리고 저 위쪽으로 화장품 산업단지가 또 생겨요. 우리가 요새 뷰티? 네, K-뷰티 막 이래가지고 코리아 그 화장품이 또 막 뜨잖아요. 그래서 저쪽 위쪽으로 제1 생명과학산업단지 위쪽으로 화장품 산업단지를 또 크게 만들어요. 생각보다 규모가 작지 않아요. 거기까지 이제 된다고 한다면 일자리가 정말 여기 주변에 넘쳐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직주 근접으로 출퇴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단지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수요들이 이제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이제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아지니까. 게다가 또 청주의 또 특징이 청약 대기 수요가 많아요. 왜 그래요? 젊은 사람이 많으니까. 신혼부부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많고 일자리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청약 대기 수요가 많아요. 새 집에 살고 싶은 거죠. 새 아파트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전세를 막 찾아다니는 거지. 그러면 전세가가 또 빠르게 올라요. 지금 청주의 특징이 전세가 상승이 장난 아니에요. 그 6월 전에 지난번에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그 전에 사라. 그래야지 하반기 전세의 상승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때 제가 강의할 때 샀던 분들은 하반기에 전세 맞출 때 거의 무피나
잘하면 플러스 P까지 맞출 수 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6월 1일 전후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는 그 영상 아마 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분위기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 지금 모니터링을 쭉 했는데 벌써 그때 예, 계약하고 지금 잔금 치르기 전에 이미 그만큼 올랐어요. 본인이 만약 필요 비용을 어느 정도 들였다고 했을 때 그럼 그 정도까지 올랐고 지금 전세가도 그만큼 또 같이 올라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설명을 했을 때는 그래도 한 500이나 1000갭 정도의 투자금을 들여서 물론 취등록세 본인 12% 넣어야 된다면 그건 빼고 차지하고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가 500에서 1000이 안 되는 그런 애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 중에 좀 나름 괜찮은 것들을 이제 가이드를 해드렸었는데 그 가이드 해드린 애들 중에서 지금 이미 전세가가 하반기 때 많이 올라가가지고 걔네가 지금 무피가 되고 플러스 피가 된 단지들이 꽤 많거든요. 청주가 전세가가 마이너스였던 적도 있어요. 그 몇 년 전 데이터를 보면 공급이 많을 때는 네, 어쩔 수 없어요. 막 깎이다가 갑자기 최근에 1년 사이에는 막 2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전세가가. 네, 맞아요. 미쳤어, 진짜. 이게 임대차 3법이 제가 이번에 또 강의를 준비하며 느낀 건데 가격이 3중이잖아요. 전세가가 3중이라서 전세 시세 조사를 조금 더 면밀하게 잘 하시다 보면 이 무피와 플러스 피를 맞추는 지금 역전세 난 지역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청주도 지금 전세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워낙 가치가 워낙 높은 지역이라서 매매가가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긴 해요. 청주는 솔직히. 근데 그 매매가가 좀 빠르지 않은 단지라던가 아니면 내가 좀 일찍 지금이라도 일찍 좀 들어간 1, 2주만이라도 뭐 한 달 만이라도 조금 더 일찍 들어갔었다 진입을 했었다 그러면 하반기에 전세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실투금이 쭉 줄어들면서 이제 원래 절대가 낮았던 애들은 또 전세가 상승이 조금만 올라도 확 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무피가 되고 풀피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서 잔금을 이빠이 늘리는 것이. 그쵸. 이후에는 지금 청주가 공급 물량이 딱히 더 없으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청주가 공급 물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요새 좀 특징이 공급 물량이 옛날에는 2018, 19년에는 공급 물량이 많으면 위험하다. 악재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아니에요. 그거 트렌드가 바뀌었죠. 네, 이제 공급 물량이 있어도 양도세 때문에 팔 수 없고 그리고 전매 제한이 묶여서 팔 수 없어요. 공급 물량이 공급 물량이 아닌 거예요. 다만 가격을 견인할 수 있는 하나 요소만 된 거지. 그래서 지금 공급이 막 1000세대, 3000세대 들어오는데 매물이 없어요. 그냥 다 이렇게 흡수를 해버리는. 그냥 가져가겠다. 옛날에는 공급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조정이 됐잖아요. 왜냐면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매매로 갈아타서 그 수요들이 좀 가라앉고 그럼 전세가도 가라앉으면서 이제 매매가도 가라앉고 이런 식으로 가라앉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공급이 돼도 팔 수가 없고 매매가 안 되고 전세에서 그 집을 사고 싶어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들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갖고만 있게 되는 거지. 게다가 새로 입주하는 애들은 또 제한 많이 걸린 애들은 또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잔금 치면서 본인 입주도 해야 돼서 그거 자체가 공급 물량으로서의 의미를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에 견인이 되고 이후에 공급 물량들이 있다고 해도 크게 시장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청주는 앞으로 좀 더 가긴 할 건데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숨 고르기는 할 것 같긴 해요.